조봉암이 굉장히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봉암 더 젊었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승만은 조봉암이 앞으로 미래의 자신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봉암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근데 부통령은 누가 되냐면 장면이 돼. 내가 밑줄 쳐놓은 게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부통령이 됐다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민주당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장면이. 자, 우리 짜장면 그랬는데 장면.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 자, 이게 필요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이걸 남용하게 될 시에는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정적. 너는 나의 라이벌이다. 정적.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진보당 사건을 연루해서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고 재판해서 바로 처형해버린다. 빨리 죽여버린다. 조봉암을. 그 다음에 진보신문사였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킨다. 지금도 경향신문이 있죠. 이거하고 다른 건데 폐간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반대하며 공산주의자로 몰아가 버리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은 본인들 생각과 다르면 빨갱이라고 보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막 진보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다 빨갱이로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단의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면 3번 했죠? 네. 그러면 또 4년 하잖아? 그럼 60년이죠, 60년. 또 하십니다. 자, 또 합니다. 또 해요. 와, 이승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1960년 이승만 나이가, 자, 계산해보세요. 1875년생이에요. 우와. 계산해. 뭐야? 운요 사건에 태어났습니다. 운요. 86세, 85세는 되겠죠? 대박.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후손이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첫 번째 형. 세종의 첫째 형. 양녕대군 후손의 전주이씨고, 그러니까 이승만 생각은 이승만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죠. 네. 맞잖아. 1875년 조선시대잖아.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승만이 자유당 대표로 나왔고,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로는 조병옥이 나왔는데, 원래 조병옥은 이승만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조병옥은. 원래 제주 4.3 사건 때 무리한 진압을 강조했던 사람이 조병옥입니다. 내가 그거 이제 4.3 사건 공부를 하면서 봤어. 조병옥이 그 당시 경찰 서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조병옥이 되게 강압적으로 막 무리하게 진압하고 이런 거 다 지시했던 사람이 조병옥입니다. 조병옥이 이승만 정권의 관료였는데, 조병옥이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조병옥도 이제 이승만 반대편에 선 겁니다. 반대편에 서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기붕 또 나왔죠. 이기붕은 거의 진짜 뭐랄까요, 이승만이 시키면 시킨 대로 예예예 하는 그런 스타일을 할까요? 자, 그 다음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이승만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승만의 첫째 자식이 있었고, 이승만이 외국인 와이프가 있죠. 근데 이승만은 원래 배제학당에 입학하기 전에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버리죠. 다 버리고 이제 이승만은 외국인 여성과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어. 근데 이기붕의 아들을 양자로 삼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이 붙었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승만이 저 대통령 투표를 또 얼마 하기 전에 조병옥이 또 갑자기 죽습니다. 자꾸 죽는 거지. 근데 이승만 죽인 게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아파서 죽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익희도 죽었고 조병옥도 죽었습니다. 이승만 당연히 당선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이야. 왜냐면 자기 나이가 지금 많잖아. 85세, 6세인데 자기 대통령 끝날 때 되면 90세 아니야. 자기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통령이 반드시 이기붕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기붕이 졌잖아. 장면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장면한테 이기붕이 이기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쪽에 표가 우리 다 해서 15표인데 실제 투표하면 이거 20표인 거야. 30표인 거야. 누가 넣어놓은 거야. 또는 이쪽에 장면을 지지하는 마을이 반송이다. 그쪽 마을의 투표함은 오다가 어디 불나가 없어져. 와.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도 못해. 지금 그런 거 터지면 난리 날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들고 일어났던데 마산이. 저 마산. 창원. 지금은 이제 마산, 진해, 창원이 합해졌죠, 지금은. 네. 지금 창원시가 합해졌죠. 옛날에는 마산, 진해, 창원 따로였거든. 그래서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서 학생들 들고 일어났고, 이때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체류탄에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임하갖고 바다에 경찰들이 던져버렸죠. 어? 근데 그 김주열 어머니가 막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 며칠 지나서 김주열의 시신이 바다에 떠올랐대, 마산 앞바다에. 네. 그 이제 화가 났던 이제 마산 시민이 들고 일어났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서울에서도 시위를 하게 되고, 급기야 서울에 있던 그 잘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교수들조차도 나와서 부정선거 다시 해. 처음에는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데 나중에는 이 구호가 바뀌어요. 이승만은 물러나라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되고 심지어 여기 또 보면 초딩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잡아가지 마라. 초딩들까지 나왔습니다. 와, 세다. 초딩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있었는데 처음에 이승만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 부정선거고 뭐고 다 눌러버리라 했어. 그런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지금의 그 서울시청 앞 광장 있죠. 그쪽에서 시위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그 정치 깡패 이정재나 비롯해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고려대 학생들을 막 무차별하게 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대학생들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조차도 이승만을 이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승만은 하야하죠. 하야했다면 이제 쫓겨난 게 아니고, 탄핵받아 쫓겨난 게 아니고 물러나는 건데,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와, 목소리. 우와. 국민은 예전부터 원했는데 본인은 계속 법을 바꿔가지고 하다가 결국 무너졌죠.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과도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내각을 이끌었고, 법을 바꿉니다. 대통령제가 너무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잠깐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일본처럼 잠깐 바꾸고, 양원제가 뭐야? 지금 국회가 단원제죠,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이란다. 미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상원, 하원이 있죠. 그런 식으로 국회의 어떤 역할을 좀 나누면서, 대통령은 형식적입니다. 실제로 내각의 수반, 총리, 그게 장면. 이 장면. 자, 그 윤부선이 4대 대통령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4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이가 없어졌고, 4대 대통령은 윤보선이 됐는데 실세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자, 여러분이 당시 국민들이다. 당시 국민들이면 이제 이승만이 12년 집권이 무너졌잖아. 그럼 바라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이제 통일합시다. 또는 이제 뭐 좀 풀어줍시다. 그리고 경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때. 경제가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고 경제가 불황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때 통일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승만의 통일 정책은 북진입니다. 싸우자. 북진 통일, 반국 정책이었어. 오히려 북한이 평화 통일하자 했었어.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조봉암의 사용 이유가 뭐냐면,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 그 조봉암이 북한 공산주의자를 하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노동운동 일어나고 언론이 활성화되고, 왜냐면 언론을 막 눌렀었잖아 이때. 근데 언론 일어나고 통일운동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구호가 생기면서 통일운동 하자고 혁신 진보 세력들이 막 성장합니다. 나라가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막 본물처럼 사람들 요구하는 게 막 터지니까 나라가 시끄러워, 혼란스러워. 근데 장면이 되게 팍팍팍 이렇게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게 우유부단한 스타일. 장면이 우유부단하고 천주교인이었는데, 장면이 되게 하여튼 좀 지도자로서 보여야 될 리더십을 똑똑하긴 했지만, 장면이 지도자로서 보여야 될 리더십 잘 못 보여주고 면도 있고,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 그다음 너무 많은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것도 있었고.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개헌을 합니다. 네 번째 개헌. 4차 개헌은 소급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럼 법이라는 거는 지금 생기면 지금부터 적용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 적용하려고 하니까 앞에 3.15 부정선거자들 처벌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3.1 운동, 아니 3.1
사비로 부정선거자들을 처벌도 할 수 있다라는 소급 입법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요게 네 번째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1960년, 61년 요 사이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 자, 영상을 끕시다.